222년 봄, 남중의 반란을 토벌한 제갈량은 그곳에서 세금을 걷어 창고를 채웁니다. 해가 바뀌어 226년 5월, 위의 조비가 세상을 떠납니다. 어렵게 황제가 되더니 허무하게 죽은 사이코 조비입니다. 자고로 정권이 바뀌며 어수선할 때가 공격할 찬스죠. 하지만 제갈량은 곧바로 위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해가 바뀌어 227년이 되어서야 제갈량은 군대를 이끌고 한중에 주둔하며 기회를 노립니다. 제갈량이 유비를 만나 천하통일을 할 수 있다고 허풍을 떤 융중대는 유비가 대군을 거느리고 한중에서 장안으로 진군하고 형주에서 상장 하나가 양양을 거쳐 낙양을 공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우의 죽음과 형주의 상실로 헛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융중대를 포기하지 않고 상용의 맹달에게 주목합니다. 맹달이 유비를 배신하고 위에 투항하자 조비는 맹달의 잘생긴 얼굴과 화려한 말솜씨에 반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맹달은 위의 실권자인 하우상과 환계와도 친분을 쌓았죠. 하지만 하우상 환계가 세상을 뜨고 조비마저 죽자 맹달은 붕 떠버립니다. 촉에서 투항해온 맹달이 국경지대를 지킨다는 사실에 조정 대신들은 불안해했고 사마이와 유엽은 맹달이 사기꾼이라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이처럼 불안해하는 맹달을 아군으로 포섭할 생각이었습니다. 상용은 촉안에 있어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촉은 상용을 통해 양양을 거쳐 낙양 방면으로 진군할 수 있으니 융중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용이 적의 손에 있으면 상용에서 한중 방면을 공격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맹달을 포섭해 상용을 제2의 북벌기지로 삼으려는 겁니다. 제갈량은 이 일을 장환과 비시에게 의논했는데 비시가 펄쩍 뜁니다. 맹달은 양아치로 유장에게 충성하지 않았고 선왕제를 배신했습니다. 어찌 그런 인간 말종과 상종하려 하십니까? 비시는 언제나 바른 말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미스터 쓴소리라고 할까요? 관우가 황충 같은 늙은이와 함께 사방장군에 임명될 수는 없다 라고 화를 냈을 때도 솔직한 말로 관우를 깨우쳤고 유비가 황제가 되려고 할 때는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덕분에 영창종사로 좌천돼 버렸습니다. 이런 비시가 맹달 영입을 반대하자 제갈량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비시의 말을 무시하고 맹달 영입을 추진합니다. 제갈량과 이엄이 번갈아가며 서신을 보내 맹달을 유혹합니다. 특히 제갈량은 맹달이 촉을 배신한 것을 모두 유봉의 탓으로 돌리며 맹달에게 돌아올 것을 호소합니다. 제갈량은 유봉에게 참 많은 죄를 짓습니다. 죽어서도 디스당하는 불쌍한 유봉. 이에 맹달은 위나라의 반기를 들겠다 라고 회신을 보내지만 뒤로 딴짓거리를 합니다. 맹달은 오나라와도 서신을 주고받으며 양다리를 걸칩니다. 이렇게 맹달이 차일피일 시간을 끌자 조바심이 난 제갈량이 독한 수를 씁니다. 제갈량은 광모라는 사람을 위나라로 보내 거짓 항복하게 하면서 맹달이 촉과 내통에 반란을 도모한다 라고 밀고하게 합니다. 이제 맹달은 반란을 일으키든 안 일으키든 토벌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제갈량입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듣고 움직이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사마이입니다. 사마이는 맹달한테 편지를 보내 촉 사람들은 맹달이란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데 돌아가면 무사할 것 같으시오? 제갈량이 광모를 시켜 장군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무고했으니 우릴 이간질하려는 개수작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맹달은 안심하며 반란을 일으킬지 말지를 더욱 고민합니다. 이렇게 우유부단한 맹달이 멍 때리는 동안 사마이는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완에 있는 사마이가 맹달을 토벌하려면 낙양에 있는 황제에게 조서를 올려 승인을 받고 군대를 움직여야 하는데 이러면 한 달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맹달은 안심하고 있었지만 사마이는 평범한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마이가 택한 방법은
선조치 후보고입니다. 그리고 사마이는 병사들에게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마이는 군대의 행군 속도를 2배로 높여 1200리를 8일 만에 주파에 상용에 도착합니다. 참고로 위나라에서 제일 빨랐던 하후연의 군대가 3일에 500리를 이동했다고 하니 사마이는 신기록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마이는 서성 안교와 목란세의 병력을 배치해 촉과 오가 맹달을 구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후 사마이는 16일 만에 상용성을 함락시키고 맹달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때 맹달을 구하러 온 촉의 장수 요정과 정타가 병사 7,000명을 거느리고 항복했다고 하니 사마이의 전공이 어마어마합니다. 맹달 토벌전은 촉서에는 기록이 없고 진서 사마이전에만 나옵니다. 따라서 사마이에게 유리하게 조금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맹달을 활용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제갈량은 전공법으로 옥량주 공략에 나섭니다. 이때 위원이 그 유명한 자오도 계책을 내놓죠. 나에게 전투병 5천, 수송병 5천만 주면 자오도를 통해 열흘 만에 장안성을 기습할 수 있습니다. 하오무는 내 얼굴을 보면 오줌을 지리고 달아날 것이니 승상께서 본대를 이끌고 야곡을 거쳐 장안으로 나오면 단숨에 함양 서쪽을 평정할 수 있습니다. 스리를 즐기는 사마이와 달리 제갈량은 안전제일주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위원의 계책을 일원지하에 거절합니다. 228년 봄, 제갈량이 조온에게 기곡을 점령하게 하니 위의 조지는 주력군을 이끌고 기곡으로 향합니다. 그 사이 제갈량의 본대는 우아하게 기산을 점령합니다. 당시 위나라는 관우 유비가 죽은 촉에 인물이 없다고 생각해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제갈량의 대군이 기산을 점령하자 위나라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게다가 옹주의 남한, 천수, 안정군이 반란을 일으켜 제갈량에게 호응하니 옥량주 일대가 크게 흔들립니다. 예부터 중앙정부에선 이민족들이 모여 사는 변두리 지역을 차별대우했고 옥량주 사람들도 위나라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위나라 쉑, 맨날 세금 뜯어가고 강제노역시키고 빌어먹을. 그런데 촉이 위나라를 공격하자 우리도 촉과 손잡고 잘 살아보자 한 겁니다. 그러자 위황제 조예는 장안으로 나와 전황을 살피며 장합에게 군대를 주어 제갈량을 맡게 합니다. 연의에서는 제갈량의 1차 북벌을 사마이가 막은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사마이는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나관중 아저씨가 제갈량의 라이벌로 사마이를 띄우기 위해 조작을 한 겁니다. 사마이 띄우기 때문에 조진과 장합은 억울하게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나관중이 바보 만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후 장합이 제갈량을 격파하는 과정은 연희와 비슷합니다. 똥멍충이 마속이 제갈량의 지시를 어기고 가정의 남산에 진을 치자 장합이 촉군의 수로를 끄는 뒤 공격해 대승을 거둡니다. 부장 왕평이 간신히 1,000병사를 빼돌린 덕분에 전멸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왕평의 병사들이 질서정연하게 부구를 이자 장합이 복병을 의심해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평은 마속의 패잔병까지 거두어 유유히 퇴각합니다. 곽해도 연류성에 주둔한 촉장 고상의 군대를 격파하고 제갈량의 본대는 별수 없이 퇴각을 합니다. 천수군의 1천여 가옥 사람들을 데리고 한중으로 돌아간 것이 그나마 성과였습니다. 그 외에 천수의 강유가 투항한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권 강유 때문에 촉이 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패스. 연희에서는 강유가 제갈량을 농락하고 조은과 맞짱을 떠서 무승부를 기록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조은의 무력에 제갈량보다 뛰어난 지략이면 사기 캐릭터입니다. 강유는 천수태수 마준을 따라 순시를 했는데 천수군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마준이 상규로 빤스런합니다. 강유도 상규로 갔지만 문전박대 당합니다. 그 다음 강유는 고향인 기현으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상관에게 버림받고 고향에서도 버림받은 강유. 삐뚤어질 테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오갈 곳이 없어진 강유는 제갈량에게 투항합니다. 이처럼 강유는 초계 군대와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천수군이 촉군에 호응할 때 강유가 대표가 되어 제갈량과 협상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속의 삽질로 촉군이 폭망하자 천수군 사람들이 강유에게 반란의 책임을 떠넘기고 버렸다는 겁니다.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마속의 죽음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제갈량이 군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마속을 죽인 게 맞지만 군부 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도 컸을 겁니다. 북벌 초기 많은 장수들이 가정방어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이나 오일에게 맡겨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오일은 연의에서 오이라고 나옵니다. 제갈량이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속을 대장으로 임명해 폭망한 거죠. 이걸 보면 유비의 사람 보는 안목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속이랑 놀지 마, 쟨 입만 산 놈이야 라고 말했었습니다. 제갈량의 독단적 장수 기용이 대참사로 끝났으니 제갈량이 마속을 살려둘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언제까지 제갈량에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가만히 안 두겠다. 조진의 남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